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요즘 코로나 심각하죠. 얼마 전 수해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싼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재매각 물건이죠. 낙찰이 되었다가 잔금을 미납해서 새로 나온 물건입니다. 감정금액은 2,187만원, 현재 최저 매각 금액은 1,071만 6천원입니다. 49%죠. 윤땡땡이 1,338만 9천원에 낙찰되었다가 잔금을 미납하고 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왜 미납을 했을까?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채무자와 협상을 해보다가 여의치 않아서 포기했을 수도 있고, 또 심심해서 입찰을 했는데 덜커덕 낙찰되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잔금을 안 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이 썩어나서 잔금을 안 냈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은 잘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금을 미납했어요. 그리고 대금을 지금 7월 30날이 대금 지급 기한인데 이 30일 지나서도 대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9월 8일날 경매를 진행하죠. 요 9월 8일 이전에 지연 이자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받아줍니다. 그러니 현재 대금 미납이 되어 재경매가 나왔더라도 이 낙찰자가 재경매 3일 전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당일날 오전 일찍 가서 납부해도 받아줍니다. 그건 그렇고, 자, 물건 현황을 한번 봅시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2호리 255-1 요거 한 필지 하고요. 그리고 256-7 요거 한 필지, 합의 두 필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무슨 이발소로 사용하고 있죠. 유정 이발소. 뒤쪽에서 본 것이고요. 옆에서 봤고, 여기 이발소로 되어 있죠. 자, 위성지도 한번 볼까요? 자, 위성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복잡하죠? 로드뷰 한번 볼까요? 자, 로드뷰를 보시면 요 건물입니다. 여기 일다란 건물이죠. 요거 두 개 합치면 땅 모양이 이쁘게 나오겠죠? 자, 주변은 이발소가 있고 건물이 있고 마트가 있고 전체적으로 동네는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손해볼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집안 위치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부분 두 필지가 경매에 나왔죠. 여기 노란색이 도로선입니다. 도로선이고, 여기 빨간 요거 한 필지, 요거 한 필지가 경매에 나오고, 건물은 꽉 차 있죠. 요거는 이발소로 사용하고, 요 뒤쪽은 아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법정지상권 성립하느냐 마느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기록을 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이 물건은 감정금액 대비 굉장히 저감이 되었습니다. 절반 가격이죠. 그러면 사용료, 즉 토지 사용만 청구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받고 소송을 하겠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거죠. 근데 건물 철거 소송 빼자 이겁니다. 토지 사용료만 지급하라. 이렇게 소송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내가 달라고 한다고 달라는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금액이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가격은 대체로 경매 감정금액 근처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료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을 감정하면 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료는 통상 대지의 경우 이렇게 2차선 도로에 접하는 물건의 경우 연 5%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연 4%. 그렇다면 4%를 적용하면 얼마가 되죠? 2,187만 원에 연 4% 하면 84만 원 되죠? 그렇게 되면
연으로 따지면 8% 수익률이죠. 투자 금액 대비 2187만 원에 연 4%면 80, 한 4, 5만 원 되고, 그것을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8% 정도의 수익률이 된다. 그렇다면 굳이 철거고 뭐고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쯤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연 7% 내지 8%의 지료를 주면서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고자 할까요? 그렇지 않죠. 건물주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거를 해주든지, 철거를 해주고 토지를 인도해주면 굳이 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채무자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와 이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도를 한다면 최소한 2187만 원에서 건물의 가격 합치면 3천여만 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 건물이 되겠죠. 그러나 이 건물주가 토지를 인수하지 않는다면 매달 7만 원에서 8만 원의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2년의 지료가 연체가 되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료를 받고 있다가 건물을 그냥 인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로 매달 7만 원에서 8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은 그냥 토지 소유자가 인수를 해서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접근할 때는 굳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 목을 매지 말고 부당이득금 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아봐라.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죠. 개별 공시지가 봅시다.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4만 8,800원입니다. 14만 8,800원 곱하기 면적이 합쳐서 얼마죠? 81제곱미터, 81평방미터 곱하면 개별 공시지가의 금액만도 1,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1,071만 6천 원. 굉장히 저렴하죠? 이 정도 금액이라면 경찰서 앞에서도 낙찰받아야 되고 세무서 앞에서도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설사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지의 가격은 계속 오른다. 자, 오늘은 코로나도 있고 수해도 있고 해서 저렴한 물건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